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이 조금 쉬었죠. 그동안에 상승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S&P가 7거래일째 상승을 했었죠. 7거래 만에 하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하락 괜찮다. 그리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들 0.5% 미만의 한 0.23% 하락이었고요. 물론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나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주마저도 그동안에 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애플 소식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 수입액이 확 줄었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아이폰 수량이 관세 때문에 확 줄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는 비행기로 막 운송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인도 쪽은 오히려 최고치, 그리고 아이폰이 2011년 이후로 지금 최저치까지 중국 쪽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밤사이에 뭐 일론 머스크 저 사우디 쪽에서 남아공 쪽에서 스타링크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잠시 자세한 이야기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체크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와 함께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 속에서 기회를 조금 더 찾아보고 그 안에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위기는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호칭을 하잖아요. YMG 박종훈 팀장. 항상 고개를 이제 나 부르는구나. 나다. 나올 때가 됐다. 쇼타임. 아니 뭐 좀 쉬었어요. 네, 뭐 조금 쉬어갔고요. 쉬어야죠. 자,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이요. 네. 시장이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요거를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정했는데, 네. 지금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일부 뭐 무디스에 대한 뭐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러한 시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연 지금의 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수준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 여력에서 더 상승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의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적정 가치에 있는가? 네. 아니면 다소 조금 높은 상황인가? 여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뭐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앞으로 뭐 관세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뭐 부채 문제, 뭐 부채가 뭐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일부 시장의 어떤 트리거가 과연 시장을 더 어떤 성장 궤도에 놓기 위한 하나의 뭐 이 트리거가 자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었던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뭐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시장 자체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지수. 한번 보게 되면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가 0.27% 하락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스닥도 0.38% 하락했고요. S&P 500 0.39% 하락했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러셀 2000 지수만 뭐 소폭 상승하는 마지막에 끌어올렸어요. 예. 어제는 러셀 2000 지수만 내려갔는데, 맞아요. 자, 오늘은 러셀 2000 지수만 플러스 종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은 했지만 뭐 장중에 한번 쑥 빠졌지만 다시 막판에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테슬라 오른 거예요? 0.5% 올랐어요. 제가 M7 종목 다 하락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테슬라 상승 역시 마감. 테슬라군요. 예, 자,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줄을 이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룰 것 같고요. 오늘 뭐 엔비디아도 좀 소폭 빠졌고, 구글도 마이너스 1.5%. 오늘 구글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애플 0.9% 하락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1%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0.15% 네.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오늘도 뭐 1.8%또 바닥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잠깐 뭐 보시게 되면 요 바로 밑에서 신임 CEO가 2,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의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그 이후로 이제 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급락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일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지금 S&P 500과 헬스케어 섹터 간의 이 큰 괴리율. 그러니까 S&P 500은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반등을 같이 해주지 못했던 헬스케어 섹터가 2001년 이후로는 거의 뭐 처음 이런 괴리율이 너무 많고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자, 일부 저평가 구간이 아니냐. 이런 이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한 일부 그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월가에서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다른 sek터 비해서 헬스케어가 S&P 500 대비해서 예, 크게 좀 좋은 흐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일부 예,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섹터는 뭐 그렇게 크게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S&P 500 종목들보다 아마 양자 컴퓨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자 컴퓨팅이 요즘에 또 난리라면서요? 난리예요. 지금 양자 컴퓨팅이 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와. 자, 근데 그 불이 붙었던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언큐도 있고 아키 퀀텀, 퀀텀 컴퓨팅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D-Wave 퀀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와. 좀 D-Wave 이름 퀀텀이 좋네요. D-Wave. 네. 약간 여돈의 D. 여도원의 D-Wave. 죄송합니다. 예, D라는 이니셜 제가 좋아하거든요. D. 그렇죠. D 디즈니도 괜찮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디즈니요? 제가 참 사랑하는데 주식은 그다지. 예. 아, 그래요? G 드래곤 좋아합니다. D로 다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 가지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아침에 예. 또 살짝 안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드립을 치면 제가 네. 쓸데없는 드립을 치면 또 많이 불편하실 수 있기 뭐 때문에 또 머릿속으로 이상한 거 생각했었죠. 많이 지금. 이상한 걸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참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D-Wave 퀀텀이라는 요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일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 요즘에 다시 또 양자 컴퓨팅이 이렇게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뭐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주식 하는 뭐 레딧도 있고요. 뭐 그 외에 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도 지금 가장 또 핫한 섹터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부 다 이제 로켓, 이모티콘 그걸 막 쓰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과거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한번 매수가 붙었을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붙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수도 봤을 때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급등락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네. 예,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그냥 뭐 반토막은 그냥 뭐 한 1, 2주 만에 반토막을 내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의 이 급등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특히나 이 D-Wave 퀀텀 같은 게 물론 너무나도 큰 호재가 뭐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매수세가 좀 붙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너무나도 좀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전히 EPS 측면에서는 적자 상태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요즘에 또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5%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좀 뭐 꺾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요새 약간 주력 그 기업이 제가 좀 오클로예요? 관심이 원전이에요? 제가 냄새를 좀 잘 맡잖아요. 근데 이거 냄새를 항상
보통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맡으시는데 맡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할 때 맞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제가 네. 그 전에 맡았는데 얘기하기가 이거 얘기했다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전력 소비가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네네, 심상치 예, 않은데.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주가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했고 최근에 말을 아끼셨어요. 네, 말을 많이 너무 아꼈어요. 너무 아꼈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도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그 위로 찌른다든지 알겠습니다. 뭐 사인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도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뭐 정말 흑자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매출이 많이 상승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재무제표 상으로 우리 보게 되면 야, 무슨 이런 종목을 얘기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예, 상태고 절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보다도 네.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력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자, 이 정책적인 이 방향성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좀 가져갈지 그 부분을 좀 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자, 뭐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이 좀 몇몇 실적 있어요. 발표 한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실시간으로. 주요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팔로알토, 네, 팔로알토가 지금 실적 텍투 발표가 나왔는데, 인터랙티브, 네, 그리고 지금 팔로알토 먼저 좀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자, 팔로알토가 지금 매출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비트를 했습니다. 자, 비트를 했고, 자,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미스했습니다. 특히 이익단에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좀 크게 좀 많이 하락했네요. 이익적인 부분. 잠시만요. EPS 부분,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도 조금 애매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애프터마켓을 좀 보게 되면 마이너스 4.4% 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자, 팔로알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자, 매출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비트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익적인 부분에서 일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약 한 14%, 15% 성장률을 보이는 YY 기준으로 네,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 매출 가이던스가 2.5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이 가이던스가 2.49 빌리언 달러에서 2.5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괜찮다. 네. 밴드의 딱 중간에 있는 상황이고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0.87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0.87에서 0.89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가이던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도 한 14% 정도 성장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지 않겠냐. 네. EPS도 마찬가지로 좋은 예상치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시장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4%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뭐 이 기업 이 기업은 지금 한번 볼까요? 왜 오르죠? 왜 떨어지죠? 3%대 하락하는데 네. 지금 이제 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10억 달러 규모. 예. 보통 10억 달러 유증. 예. 우리나라도 유상증자하면 요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죠. 네, 유증이 이유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3.25% 하락을 했고요. 사실 지금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A 6가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혹시나 뭐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막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또 막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엔비디아 지금 주가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엔비디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칩 산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한번 애프터마켓 움직임 뭐 그다지 0.13%. AMD도 조금 오르긴 하네요. 예, 엔비디아 뭐 0.13% 올랐는데 지금
칩을 대량 구매하겠다. 네, 계속 구매할 거다.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GPU를 대량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이 빅테크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AI 칩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는 엔비디아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또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살이 좀 더 빠졌네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인터뷰 장면을 저도 캡처한 걸 보고 있는데 또 위고비 많으시나? 살이 좀 빠지셨어요. 아니면 요새 약간 스트레스 많으셨어요. 예, 좀 네. 심해서 그런지 맞아요.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살이 또 급작스럽게 빠지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얼굴 살이 갑자기 좀 이렇게 노화가 이렇게 온다든가 하는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무너진 느낌. 살짝 조금 리프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주가는 리프팅을 했는데 본인의 피부가 이렇게 고민과 굉장히 많은 상심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됐다. 예.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지금 AMD, 엔비디아 남자와 칩 여자와 보는 관점이 아유,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우리는 야, 그래 실적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보고 있고. 실적이 더 중요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볼까요? 할게요. 자,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M7이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을 여전히 좀 줄이고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지금 멈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AI 투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한 캐펙스 그런 데이터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인터뷰가 정말 많이 나와서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 거기에서 6월 말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5월이잖아요. 자, 5월이다 보니까 언제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인터뷰를 좀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CNBC를 통해서 로보택시 관련 언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의 VIP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자, 뭐가 이 VIP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 또 가격은 얼마가 되는가? 자,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하향 조정. 그에 따라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5%를 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4.92%, 4.96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5%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란과 이란의 협상 때문에 지금 유가 시장도 크게 뭐 일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62.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393원. 네. 그리고 1,400대를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100이 깨졌어요. 100이 깨지면서 9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거냐, 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뭐 정말 다양한 해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관세 정책에 또 앞으로 이 달러의 이 유지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은 월가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오늘 팔로알토를 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S&P 500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M7 종목입니다. S&P 500, 오늘 이제 어제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이제 1%대 상승, 공식적으로 올해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나머지, 그러니까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만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1% 상승했는데 요 4%에서 1%로 끌어내린 요인은 M7, 요 7개의 종목들이 여전히 아직 약간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테슬라, 애플, 알파벳 전부 다 지금 S&P 500 내에서 뭐 490, 뭐 462, 뭐 452 또는 442,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M7 종목들의 빅테크들이. 그러다 보니까 S&P 500 내에서도 지금
수익률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관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M7에 대한 엄청난 급증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가 전략가들이 보는 2025년 전망치입니다. 물론 이 전망치가 뭐 계속 수정이 됐죠. 이번에 관세 정책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도 일부 골드만삭스나 다른 이제 IB에서는 뭐 이제 수정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에 이 S&P 500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밴드 하단과 밴드 상단 이렇게 뭐 그림을 또 잘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준 이건 이제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어제 기준 5월 19일 기준입니다. 5월 19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중위값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뭐 어쩌면 좀 핵심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의 이 주가 수준이 이게 더 올라갈 트리거가 있을 것인가? 이 윗단에 아니면 지금 이 적정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과연 이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가? 관세, 보편 관세가 10%가 뭐 20%가 뭐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기업 실적에 또는 EPS에 분명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있는 어떤 이익을 끌어와서 선반영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기업들의 EPS 추정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아마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러니까 회복을 했죠. 급등보다도 급락을 했던 부분은 완전히 V자로 회복을 했는데,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을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을 것인가가 시장에서 좀 찾고 있는, 또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나, 거시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 또는 많은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시장에서는 많은 이제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변곡점일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죠. 변곡점에 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오늘 같은 경우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사실 올라와서 완전히 거래량이 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트리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트리거가 하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조정을 좀 주더라도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좀 시장 끌어올릴 만한 빅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6월에 오스틴에서 시작되는 로보택시요? 그렇죠. 로보택시도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했어요. 결국에는 미래는 휴머노이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있는 빅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5월 말에 있어서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같이 우리가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과거 대비 얼마나 높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모칸 친 게 이제 S&P 500이고요. 과거 이제 10년, 과거 30년과 비교했을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약간 과열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대비 얼만큼 과열되어 있는가, 30년 대비 얼만큼 과열되어 있는가, 뭐, 요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10년 대비해서 얼마나 조금 뭐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뭐 그런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와 지금 헬스케어 섹터. 최근에 좀 많이 부침에 있었던 헬스케어 쪽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헬스케어가 완전히 새파랗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P 500 대비해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야 이거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야 지금 좀 포트에 좀 담아도 될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헬스케어 섹터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ER 수준이 22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뭐 IT 같은 경우에는 27배 기술주들 좀 약간 과열되어 있죠.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지금 관세라는 게 이거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될까? 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셈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늘 우리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는가도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거 이 데이터를 작년에 진짜 AI 열풍 불어가지고 난리 났을 때 봤으면은 지금 이제 맨 위에 보면 뭐 IT 쪽 지금 숫자가 85, 뭐 77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막 130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더 높았어요? 너무 높았죠. 네. 좀 내려온 게 100까지는 100은 못 넘을 네네. 텐데 뭐 최고가 이제 100은 못 99일 넘어요? 거예요. 예, 99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좀 네. 올랐던 과열된 구간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나 뭐 그 외에 뭐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뭐 산업재 섹터도 네.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넘어가도록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주식을 비중을 팔아요? 좀 줄였어요. 예, 왜요? 지금 2025년 이제 5월 지금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제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네.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과거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되어 있었던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너무 우리가 M7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도 월모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자료를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펀드 매니저들의 70% 60%가 M7 롱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많이 이제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는 포트폴리오 좀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25년 5월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들어오니까 개인 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기관과 개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인 자체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항상 반대인 것 반대 같아요. 입장이잖아요, 네. 보통. 예.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개인 이겨라 응원해주고 싶지만, 진짜 미국은 네. 최근 들어선 개인이 좀 이긴 것 같아요. 이겨요. 개인이 좀 이긴 것 같고 반등을 편이죠. 이제 강하게 보여줬으니까. 물론 이제 뭐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한 기관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것이고. 자, 하여튼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펀드 매니저를 보게 되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2023년 5월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그러한 비중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근데 만약에 2023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로 가장 또 낮게끔 지금 비중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요거 오늘 제가 사실 데이터가 좀 약간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수익률 어떤 기업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나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던 부분은 슈퍼말 컴퓨터. 네, 1882%. 자, 엔비디아 1500%.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아는 뭐 기업들, 뭐 브로드컴 897%. 예, 비스트라 또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854%. 5년 동안. 뭐 이러한 G 에어로스페이스 713%. 제가 G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700%나 이미 올랐대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또 5년. 요거는 오른쪽에 10년 엔비디아가 1위, 네. 2위가 AMD예요. 저도 이거 좀 의외였어요. AMD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4,950% 10년 동안. 10년 동안? 예. 와. 대박이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진짜 그래. 제가 AMD를 10년 전에 그때 한창 뉴욕병에 걸렸을 때 AMD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AMD 주식을 막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샀었어요. 그때 100만 원이라도 살 걸. 그때 샀었어야 돼요. 자, 근데 뭐 하여튼 요렇습니다. 4,950%. 예. 이런 거 보면 야, 지금 우리 막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이게 뭐 뭐라고? 20% 하락하는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냥 네. 그냥 모아가면 되지 않겠어? 미국 주식인데 이러한 생각이 들죠. 진짜 대단하네. 5년은 사실 뭐
조금 지나면 5년이거든요. 맞아요. 금방 지나가요. 요즘 같은 세대는 그냥 조금 지나면 5년인데 와. 뭐 1800%, 1500 물론 이런 종목을 고르기가 뭐 이제 경제 방송을 많이 보고 저희 월모브를 많이 그쵸. 보시면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지 않으실까. 우리는 수익이 내 포트에 50% 100%만 찍혀도 이거 팔아야 돼?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5년 10년을 묵히는 거를 잘 못하니까 김치도 이렇게 묵은지가 맛있듯이 그렇죠. 5년 10년 묵혀서 1000몇 % 하면은 나 요번에 양도세 내게 생겼네 이러면서 아우 피곤해 요새 너무 수익이 피곤한데? 많아가지고 네, 뭐 이런 약간의 행복한 거들먹거리는 고민. 것도 있을 네. 텐데. 자, 15년, 20년도 한번 볼게요. 재미로 보겠습니다. 자, 15년 1위 엔비디아입니다. 와 45,000 예. 15년 3위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진짜 15,000%. 효자 종목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15년 3위가 브로드컴이야? 그러니까 야, 이런 생각이 인지를 있어요. 전혀 저도 못했죠. 의아했어요. 넷플릭스가 6위를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도 8,194%.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 자, 그리고 오른쪽 보게 되면 더 재미난 게 20년짜리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어머, 56,000%. 1위 엔비디아고 2위가 넷플릭스였어요. 자, 그리고 3위 또 의아하죠. 부킹홀딩스. 22,000%.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요게 15년과 20년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면은 17년 전, 18년 전, 19년 전 때는 또 부킹홀딩스가 그때 당시에는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나온 것 시청자분들이 비트코인 이때 샀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그것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 100만 원도 안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예. 자, 그래서 뭐 일단 미국 주식은 과거 우리가 15년, 20년 전에도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또 저점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또 많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도 마찬가지죠. 사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관세를 흡수를 할 거예요. 이 관세율에 대해서도 흡수를 할 거고 이 관세 환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흡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흡수하는 단계까지는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 적정 가치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수렴이 되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진통은 우리가 조금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I에 대한 저 메가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뭐 전력이나 AI 투자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AI 그러면 빅테크들이 AI를 지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네. 이 캐펙스입니다. 이게 매출 대비해서 캐펙스를 얼만큼, 그러니까 투자 지출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를 지금 표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2024년을 넘어서서 2025년까지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투자 이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YOY 기준으로 지금 캐펙스 비율을 이제 이 남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퍼센티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적정 수준으로 그냥 일괄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파른 기울기 자체는 그만큼 지금의 트렌드다라고 빅테크에서는 보고 있고 네. 빅테크들은 이 AI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슈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 6월 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 예정이다라는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었고 자, 오늘 어찌 보면 테슬라만 또 플러스 마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뭐 아시다시피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말에 로보택시 서비스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전차 10대 정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배치 규모는 몇 개월 내에 약 1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면 1000대 뭐 별로 안 되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나중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규제죠. 규제가 너무나도 좀 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좀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 오스틴 지역 전체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지역에만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 펜싱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오 펜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강남구면 강남구, 뭐 송파구면 송파구.
뭐 용산구면 용산구 이렇게 어떤 구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또는 일부 그 루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약간의 제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그 지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옵티머스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에 대한 강조를 또 했기 때문에 연말에 있는 또 휴머노이드 빅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규제는 지속적이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규제를 좀 보게 되면 미국 도로안전규제기관이 지난주입니다.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안전규제기관이 뭐라고 이제 뭐 미국 교통부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너 만약에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할 거야? 눈이 오는 날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아 악천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악천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증이 너무 많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빨리 달라. 근데 그런 케이스도 다 실험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네. 있을 만한 답변을 빨리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여전히 아직 규제에 따라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론 네. 머스크가 이제 정치에 이제 덜 쏟겠다라고 했는데, 뭘 덜 쏟는 돈도 걸까요? 돈도 좀 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시간도 좀 덜 쓰겠다. 약간.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트럼프가 서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악관 내부 인사들과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네. 또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하이. 정치적 지금 외국인분들이 목적에 지나가죠. 기부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다. 예, 정치적 목적에 기부하는 건 충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기부는 이제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난 1년 동안 보수 후보자들에게 보인 지지 수준을 유지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 되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정치권들과 이제 선을 이제 긋는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가 좀 재미났던 부분은 머스크가 현재 스페이스X의 일부인 자신의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 결국 상장할 의향이 있다라고는 밝혔는데 상장 기업이 되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뭐 이런 게 또 따로 상장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뭔가 모멘텀을 조금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예,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안 보시면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자, 자, 구글 그리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구글인데요. 제가 제목을 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글 제목을 잘못 썼어요. 지금 구글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컨퍼런스에서 보여주는 이런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이거를 지금 전체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제미나이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을 하나로 묶은 VIP 패키지입니다. 이게 VIP 패키지고요. VIP? 예, VIP 패키지인데 이게 구글 AI 울트라라고 불리는 요게 있는 거예요. 요 전체. 요거. 이걸 다 쓸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패키지. 거예요. 예. 월에 얼마예요? 자, 요게 월에 249.99 달러. 30만 원 넘는 거네요. 30만 원 더 넘죠. 예. 뭐 30만 원, 32만 원 뭐 되려나? 자,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이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최신 AI 모델 그리고 뭐 안경도 지금 있고 구글 여기 제가 글라스 보게 되면 같은 것도 뭐 XR 뭐 기기도 있는 거 네, 같고. 뭐 제미나이 2.5 프로, 딥싱크 모두가 포함돼서 심층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영화 제작 AI 도구인 플로우 그리고 최고 한도를 갖춘 노트 팟캐스트 도구인 노트북 뭐 LM 또 포함이 될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체가 뭐냐면 오픈 AI에서 사실 엄청난 그 프리미엄 이 구독 서비스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월 200달러짜리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정말 엄청난 그러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AI 도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VIP 울트라 구글 AI 울트라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앞으로 매출에 또는 실적에 어떤 영향을 보일지도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일단 아직까지 나온 이제 평가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향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이번에 삼성과 스마트 안경 개발도 같이 한대요. 맞아요. 그러면은 애플도 지금 스마트 안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하드웨어로 네. 지금 안경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 안경에 따라서 근데 좀 대박인 게 왜 우리나라에서 그 MZ 분들 MZ라는 단어를 MZ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젠틀몬스터라고 되게 힙한 글로벌리하게 지금 인기가 많은 국내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니가 또 써가지고 엄청 힙해졌는데 그 브랜드와 함께 제작을 한대요. 또 그러면 또 이 디자인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또 힙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알겠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이 안에 스피커, 뭐 마이크 다 장착돼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고 앱을 전송할 수 있다. 어떻게 문자를 보내죠? 말을 하나? 말로 음성으로. 그럼 발음이 좀 그리고 이제 좋아야겠네요. 동공의 그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찍을 수 터치 있게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쨌든 다양한 구글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또 국내 시장에도 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아침인데 좀 당 떨어져요? 네. 0.1초 만에. 약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콜릿 준비했습니다. 이게 초콜릿 얘기만 하면 이렇게 군침이 나요. 카다이브 돌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다이브 두바이 초콜릿 저희가 4+4 총 8개를 보내드리는 구성으로 정상 가격이 이게 굉장히 사실 두바이 초콜릿 비싸잖아요. 4만 원대인데 19,9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바이 초콜릿 여러분들도 뭐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8개에 19,900원이면 네네네. 박스로 2,500원? 네. 2,600원? 이게 하나에 한 박스에 2,600원? 4개 들어가 있는 게 두 박스에서 총 8개 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와. 크런치 예, 바삭바삭하고 이게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인기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보기 힘든 구성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뭐 초콜릿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단 거 굉장히 좋아해서 초콜릿 좋아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핫딜 가격으로 아이고 군침 나와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쿠팡에만 검색하셔도 4개 들어있는 게 14,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3% 핫딜에서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가로 만나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박 팀장님 바로 옆에 베개 하나 놓여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베개 어떤 거 베세요? 저는 베개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깨 되게 자주 뭉치고 잘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자가지고 이 베개가 잘못되면은 다음날 아침에 좀 다 먹거나 또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밸런스온 베타젤 경추 베개를 저희가 1+1 구성으로 나만 하지 말고 남편도 나만 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도 함께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89,000원대 제품의 핫딜 가격 69,000원 그러니까 한 개에 거의 34,500원 꼴인 거죠. 총 2개 저희가 드리고요. 이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대한신경외과 공식 추천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특허받은 베타젤이라는 소재로 목과 어깨의 압력을 좀 완화해 줍니다. 지금 보이시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머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목 부분, 어깨 부분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아랫부분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오른쪽 왼쪽으로 돌렸을 때 그럼 또 어깨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목을 어깨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베개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얼른 삼프로핫딜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프로핫딜 2가지 구성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YMG 박종원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